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킨 아빠는 5시간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유치원에 간 딸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2시 10분경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인 3시 34분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사망한 아이는 만 3세인 A양이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A양은 아빠의 배웅을 받으며 운전석 뒤쪽에서 2번째 줄에 탑승합니다. 이 통원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채 5시간 동안 방치되었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겁니다. 차량은 통째로 랩핑되어 있어 밖에서 안쪽에 아이가 있는지 볼 수 없게 되어 있었고 옆으로 문을 여는 구조의 승합 차량이라 아이가 자력으로 탈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견 당시 체온은 40도를 웃돌았으며 이날 시즈오카현의 최고 기온은 30.5도로 차량 내부 온도는 최고 70도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運転席座ってられないぐらい暑いんだよ。だから10分15分前にエンジンかけてクーラーかけて冷やしてそれからじゃなきゃエンジンなんか乗せられない。それなのにそこにさ、かわいそうすぎる。 왜 아이는 5시간 동안 발견되지 못했던 걸까요? 문제점이 속속히 드러나자 일본 전체가 분노에 휩싸입니다. 여름 휴가를 떠난 운전기사 대신 통원 차량을 운행한 70대의 유치원장과 동승했던 70대 임시파견직 인솔교사는 아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승차 당시 6명이 탑승했다는 메모를 적었음에도 하차 인원이 6명인지는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솔교사는 만 2세인 아이들을 챙기느라 만 3세 이상인 아이들에게는 다들 내려서 들어가자고 말했을 뿐 차량에서 다 내렸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인솔교사가 알아서 챙길 거라 생각해서 유치원으로 곧장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 또한 반드시 남은 아이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 후에는 청소 및 소독을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장은 평소에 통원 차량 운전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저지른 실수라고 말했지만 한 관계자는 원장이 운전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또 있습니다. 일본의 유치원은 부모님이 아이의 출결 여부를 입력할 수 있고 담당 교사가 유치원 입구에서 아이들을 맞이할 때 실제 출석했는지를 체크하여 출결 여부와 대조해 볼 수 있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치원도 부모님이 아이의 출결 여부를 입력한다는 것은 다른 유치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직접 데리고 등원할 경우 유치원 입구에 놓여있는 태블릿을 사용하여 부모님이 직접 출석 체크를 하고 통원버스의 경우는 인솔교사가 한 번에 모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건 당일도 A양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에서 내려 유치원에 들어간 원생은 5명이지만 6명 전원이 출석했다고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어플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작년 7월 후쿠오카현에서 5세 남자아이가 통원 차량에 방치되어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대책을 내놨음에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같은 사고로 어린아이가 숨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양은 단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었고 당일에도 어플에 등원하겠다고 체크했습니다. 당시 담임교사와 부교사는 A양이 유치원에 오지 않았는데 출석 처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결석으로 생각하여 부모님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석 체크를 담임교사가 아닌 앱에 익숙하지 않은 70대 임시직 인솔교사에게 맡기고 아이들이 내리고 나면 반드시 더블 체크해야 한다는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으며 아이들의 하차 확인도 하지 않고 유치원으로 곧장 들어가 버린 원장. 하차 인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6명 모두 등원 완료했다고 출석 체크해버린 인솔교사. 결석한 적 없던 A양이 처음으로 오지 않았고 어플과 실제 출석이 달랐음에도 단순한 결석으로 생각하여 인솔교사나 부모님에게 재확인을 해보지 않은 담임교사와 부교사 모두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확인하지 않은 결과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쳐버렸고 만 3세의 어린아이가 아침 8시 5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최고기온 30도가 넘는 더위 속 차량 안에 홀로 방치되어 사망한 겁니다. 사건 이후 유치원에서 열린 보호자 설명회에서는 A양의 아버지가 사건 당일에 대해 설명하다 눈물을 참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유치원 관계자들이 앞으로의 운영 방침에 대해 말할 때 지금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반발하여 갑작스러운 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설명회 전날 유치원 관계자들이 A양의 가족들을 찾아가 사죄하며 퇴원하고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는데 바로 다음 날인 설명회 당일 문제점을 개선하여 잘 운영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하룻밤새 바로 말을 바꾸는 유치원 측에 어떻게 믿고 아이를 맡기냐는 학부모들이 격분하며 큰 소리가 오갔고 격앙된 학부모들과 유치원 관계자 등 13명이 이상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옮겨지며 설명회는 1시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大人の過ち、やっぱりなすべくして起きてしまった事故、これの代償を3歳の小さい女の子が 이 사건에 사람들이 더욱 분노했던 건 바로 원장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유치원 측은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내내 농담하며 웃거나 죽은 아이의 이름을 여러 번 잘못 부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간 겁니다. これからも私たちは、いろんなことで、まだ未熟な点があります。ですけども、ぜひ、皆さん方のご協力によりまして、いい家も、あるいは僕いなくなったら、さらに良くなるように、あるいは園続けるか決まってます。園を続けるかは決まってない。まだ、今決まったらそうか、廃園になるかもしれないね。 사임한 뒤 정해진 후임 또한 원장이 운영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며 원장과 성이 같다는 점으로 보아 아들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양은 평소 보온병 안에 본인의 물을 따로 챙겨 다녔는데 사망 후 확인해보니 보온병 안에 물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동이 꺼진 뒤 차량 내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하자 물을 마시며 버틴 것입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저마다 마실 거리를 가져와 A양을 추모했습니다. 한편 A양 사건과 같은 날인 9월 5일 시동 꺼진 차 안에 혼자 남겨졌던 초등학생을 주변 버스 기사가 발견하여 꺼내준 사건이 있었다는 것과 9월 16일 오키나와 시외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이 혼자 남겨졌다는 것을 알고 운전석으로 가서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 직접 창문을 열고 자력으로 탈출했다는 것까지 알려지며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담당팀을 꾸리고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